안녕하세요, 박해캠핑입니다. 보이시죠? 어마무시한 녀석을 가져왔습니다. 다들 아이캠퍼라는 루프탑 텐트 브랜드를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저도 캠핑 다니면서 루프탑 텐트의 아이캠퍼라는 브랜드를 한 번씩 꼭 봤던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아이캠퍼에서 새로운 캠핑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기 위한 아이캠퍼 그라운드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했습니다. 지금 뒤에 보이시는 이 텐트가 아이캠퍼 그라운드에서 처음으로 출시하게 된 대표급 쉘터가 될 아웃포스트라는 텐트입니다. 오늘 이 텐트 제가 직접 사용해 보면서 이 텐트가 어떤지 낱낱이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성품부터 설명드리면은 본체 스킨하고 알루미늄 7071번대 16파이하고 12파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메쉬 도어하고 메인 도어, 그리고 팩하고 가이라인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메쉬 도어랑 메인 스킨 도어가 장착되어 있는 게 아니라 떨어져 있는 상태로 패킹이 되어 있고 아마도 이걸 탈부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가방 퀄리티가 진짜 좋아요. 겉은 이제 굉장히 튼튼한 PVC 소재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은 메쉬 구멍이 크게 뚫려 있어서 습기나 이런 걸 날려 보낼 수 있게끔 또 해놨고, 그리고 이쪽은 다이니마 원단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바닥 쪽에 보시면 다이니마 원단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튼튼한 소재로 되어 있어 가지고 바닥에 내려놓을 때 크게 걱정 없이 내려둘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게 기본 구성품이고, 추가 구성품으로는 텐트 본체에 연결할 수 있는 베스티블이 있고요. 그리고 베스티블에 연결할 수 있는 이너 텐트가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전면 우레탄 창이 따로 있습니다. 일단 본체 스킨 한번 꺼내 볼게요. 본체 스킨 같은 경우는 40D 나일론 리스타 원단으로 되어 있고요. 블랙 아웃 코팅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피칭하면서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스킨부터 펼쳐볼게요. 확실히 40D 나일론이라서 텐트 크기에 비해서 굉장히 가볍습니다. 전체 가방이랑 다 들었을 때는 무게가 좀 나갔던 것 같은데 본체 스킨만 봤을 때는 굉장히 가벼운 것 같습니다. 몰랐는데 여기 적혀 있어요. 여기 리치폴이라고. 그래서 센터 쪽으로 전후면 쪽으로 가려지는 리치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폴 슬리브에 넣을 때 요거 확인하고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센터 쪽 슬리브를 넣을 수 있는 구간이 있거든요. 도어가 안 달린 쪽이 전면과 후면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해서 폴을 체결을 먼저 해주시면 됩니다. 슬리브 넣고 보면 끝에 아이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체결해 주시고, 요거는 아마 텐션을 조절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텐션 조절해 주시고, 반대쪽도 똑같이 이렇게 걸어 주시기만 하면 돼요. 가운데 센터 리치폴 이렇게 연결하셨으면은 이제 사이드로 들어가는 메인폴 넣으시면 돼요. 사이드로 들어가는 메인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폴 끝에 팁이 없어요. 그래서 요게 구멍이 뚫려 있는 게 사이드 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폴 슬리브 안에 블랙 코팅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한번 뭉치니까 폴 넣을 때 조금 힘들어지거든요. 최대한 이 스킨이 안 뭉쳐지게끔 한 상태에서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이드 메인 폴은 여기에 보이시는 이 폴에 지붕 쪽 센터폴하고 사이드 쪽 센터폴하고 체결하고 난 다음에 양쪽 전후면에 있는 폴컵에 연결해 주시기만 합니다. 서브폴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얘를 넣어야지 아마 자립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잡고 넣으니까 이 안에 블랙 코팅 되어 있는 것 때문에 잘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슬리브를 잡고 넣으니까 쑥쑥 잘 들어가요. 그래서 요거는 슬리브 잡을 때 이렇게 잡지 마시고 슬리브 끝을 잡고 이렇게 밀어 넣으시면은 금방 쑥쑥 들어갑니다. 와, 텐션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이 교차하는 부분은 여기 벨크로로 묶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박았으면은 여기 텐션 조절해주면 되겠죠. 여기 보시면 지퍼 라인이 하나거든요. 그래서 메인도 달 때랑 메쉬 스킨을 달 때 구분해서 탈부착 형식으로 써야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주머니가 있거든요. 쓰지 않는 도어는 여기에 말아서 넣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일단 자립은 시킨 상태고
이쪽에 한번 볼게요. 안쪽 내부 보시면은 블랙 코팅이 정말 잘 되어 있어요. 지금 햇빛이 엄청 센데 내부는 그늘이 확실히 져 있어서 덥지 않고 시원한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위쪽을 다 개방할 수 있어요. 이걸로 다 열면은 메쉬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옆도 다 개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하목난로 홀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스킨세이버만 있으면은 연통을 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연통 홀잭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또 있어요. 그래서 위치에 맞춰 가지고 연통을 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한 군데, 저쪽에 한 군데,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하나씩 있고, 벤틸레이션도 보통 메쉬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은데 요거는 특별하게 이렇게 스킨으로 더 덮여져 있어요. 그래서 안 쓸 때는 이렇게 닫아줄 수 있는 점도 되게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벤틸레이션은 총 4군데 다 모서리에 다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사이드 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열어둘 수 있는데, 여기 특이한 점이 이것도 벤틸레이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열어서 찍찍이로 붙어 있는데, 이것도 열어 가지고 비가 올 때도 통풍을 시킬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내부에서 봤을 때 이쪽으로 해서 통풍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이드 쪽은 여기 다 문입니다. 그래서 이거 다 개방할 수 있습니다. 자립을 일단 다 시킨 상태고, 메인 스킨을 일단 한번 달아볼게요. 지퍼를 해결할 때는 항상 지퍼 끝점이 길게 되어 있는 게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피칭 난이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쉽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풀텐트에 좀 익숙하신 분들한테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피칭할 수 있을 겁니다. 이 텐트 같은 경우는 자립시키는 게 다른 텐트랑은 조금 다릅니다. 다른 텐트 같은 경우는 리치폴하고 센터폴을 연결했을 때 어느 정도 자립이 되는데, 이 텐트 같은 경우는 아까 보시다시피 사이드폴을 체결하기 전까지는 자립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메인폴을 체결했을 때 왜 안 될까 이렇게 당황하지 마시고 사이드폴까지 연결을 하시면은 큰 어려움 없이 피칭할 수 있습니다. 이 텐트의 특징을 좀 말씀드리면은 블랙 컬러입니다. 굉장히 어둡습니다. 확실히 이 블랙이 주는 무게감은 그 어떤 텐트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매력이 있는 컬러입니다. 이 텐트의 외부 스킨이 광택도가 거의 없죠. 굉장히 무광으로 처리된 스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겉에서 봤을 때 뭔가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빛을 아예 머금는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어두운 컬러를 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포인트는 여기 보이시는 리치폴. 왜냐하면 보통 이런 돔 텐트에 천화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 텐트 같은 경우는 리치폴을 활용함으로 인해서 여기에 약간의 첨화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비도 막아주고 햇빛도 조금 더 막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하겠죠. 전체를 다 메쉬로 만드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쓰는 도어는 여기다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포켓에 다 넣어서 이렇게 보관하시면 되죠. 그래서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천정도 다 개방할 수 있는데 저렇게 스틱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키가 안 닿이더라도 쉽게 열고 닫을 수 있는 이런 것도 굉장히 섬세하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전체 다 메쉬로 바꾼 상태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와, 개방감이 장난 아닙니다. 이게 제가 천정이 열리는 텐트는 처음 써보거든요. 텐트 안에서 이렇게 천정을 바라보는 느낌이 진짜 너무 좋아요. 개방감이 너무 좋고, 그리고 전면 쪽도 이렇게 크게 열리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앞쪽에 아름다운 뷰의 그런 캠핑장에 갔다면은 앞에 뻥 뚫린 뷰를 감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이드 쪽 같은 경우도 메쉬가 좀 낮은 위치에 이렇게 포지션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은 캠핑장 가면은 전면 쪽은 뷰가 좋지만 사이드 쪽은 다른 사람들 텐트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열어두기가 조금 힘든데, 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낮은 위치에 창이 나 있기 때문에 사생활을 좀 보호하면서 통풍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창입니다. 위쪽도 지금 가려져 있지만
통풍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아래쪽도 이렇게 3개나 다 열리기 때문에 여름에서도 굉장히 큰 개방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섬세하게 디자인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창 같은 경우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 비도 막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통풍이 또 잘 되면서 사생활을 확실히 보호해 주거든요. 제 앉았을 때 눈높이를 완벽하게 가려줘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눈높이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안쪽에 사람이 뭘 하는지 정확하게 보기가 좀 힘듭니다. 그리고 이거를 안에 좀 보려면은 거의 이렇게 앉아야 됩니다. 앉아야지 내부에 있는 사람이 아마 보일 거예요. 이렇게 다 개방을 해 놓은 상태를 보니까 디자인이 굉장히 대비가 딱 이루어지면서 굉장히 예뻐 보입니다. 아무래도 블랙 컬러다 보니까 답답해 보이는데 이렇게 메쉬로 다 만들고 나니까 와, 이 개방감이 너무 좋아요. 이거 보시면은 텐트 디자인이 이렇게 메쉬로 만들었을 때 가장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최대의 단점이자 또 장점일 것 같긴 한데, 전면 쪽을 만약에 가리려고 한다면은 이 메쉬 스킨을 떼고 메인 스킨을 달아야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전면 쪽에 뷰가 있는 그런 캠핑장을 가게 되면 굳이 여기를 막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방을 해놓게 되면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뭐 잘 때만 사생활 보호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요 스킨을 떼고 메인 스킨으로 바꾸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부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일단 전면 쪽에 우레탄 창 단 거 한번 보여드리고 뒤쪽에 베스티블을 한번 달아볼게요. 우레탄 창 지금 단 상태고요. 우레탄 창도 메쉬창이랑 비슷해요. 아래쪽 하단에 이렇게 단이 져 있고요. 아래쪽으로 해서 뭐 보기 싫은 짐 같은 거 남들한테 보여주기 좀 그런 것들 여기 아래쪽에 배치해서 좀 가려주고, 위쪽은 이렇게 큰 개방감을 가지면은 충분히 좋을 것 같아요. 우레탄 창 이렇게 보여드렸고, 오늘은 비도 안 오고 덥거든요. 날씨가. 우레탄 창을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천정 쪽에 레인플라이 씌울 수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베지티블에도 스틸팩하고 가이라인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스틸팩도 어마무시한 팩을 넣어놨네요. 이게 아마 한 20cm 정도 돼 보여요. 그래서 이 스틸팩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가이라인이 좀 특이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반 스트링으로 안 돼 있고 이렇게 스트랩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튼튼한 가이라인이 있어서 이게 끊어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베스티블 한번 연결해 볼게요. 베스티블은 간단합니다. 문 닫은 것처럼 지퍼에 연결하면 됩니다. 일단 지퍼를 찾아야겠죠.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폴컵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팩 다운 하면은 끝납니다. 여기 특이하게 여기 팩이 하나 더 있네요. 그래서 여기도 하나 더 박아야 됩니다. 그리고 베이스볼에 있는 후크도 걸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베스티블하고 본티 스킨하고 연결하실 때 이게 지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바람이 많이 불거나 이럴 때 풀릴 수 있는데 요거는 여기 클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베스티블 연결하실 때는 꼭 요 클립을 체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루프 플라이는 앞에 보시면은 이렇게 오링이 있거든요. 요거를 리치폴에다가 걸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블랙 코팅이 되어 있는 게 아래쪽으로 들어가게 해서 연결해 주면 되겠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 후크 걸리는 쪽에다가 걸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앙에 보면은 여기 고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걸라고 오링이 있는 것 같은데 요거는 이렇게 말아 가지고 이렇게 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루프랑 베스티블 연결했거든요. 루프 씌워 놓으니까 디자인이 사뭇 또 다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천장이 다 막아지죠. 나름 깔끔하고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씌워 놓으니까 아무래도 루프가 있으니까 공간층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아마 결로나 이런 거에서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이 레인플라이 같은 경우는 이 천정이 다 개방되잖아요. 그래서 비가 오는 날에만 씌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개방했지만 루프 때문에 이게 가려집니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는 상태의 날 같은 경우는 루프를 굳이 씌울 필요 없고, 만약에 비가 온다 라고 하면은 요거는 루프를 꼭 씌워야지 비를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베스티블 연결했는데 뒤쪽으로 꽤 많이 확장이 돼요. 뒤에서 보시면은 아까하고 전혀 다른 디자인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뒤쪽으로 확장이 꽤 많이 되고, 이렇게 보시면은 텐트가 엄청 많이 커졌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확장되는 구간에 이렇게 텐트 스킨이 다 막아주기 때문에 비가 오는 것도 다 잘 막아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부 보시면은 아까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굉장히 넓어요. 이쪽 구간이
생각보다 꽤 큰 공간이 만들어지거든요. 텐트 스펙이 가로폭이 4m 정도 돼요. 그래서 이 폭이 한 4m 정도 되기 때문에 많이 넣는다면은 야전 침대 4개도 충분히 들어갈 정도의 사이즈예요. 그래서 여기에 야전 침대 4개 두게 되면은 4인 가족도 잘 수 있겠죠. 그리고 어른 4명도 충분히 누울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져서 굉장히 좋은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베지티블에도 여기 다 개방이 되거든요. 그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외부에서 열어야 되네요. 외부에서 열겠습니다. 베지티블 전면 같은 경우는 이 전체 스킨을 다 오픈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필요가 없다면은 이렇게 다 전체 개방을 해도 되고요. 메쉬로만 두고 싶으면은 요거는 또 내부에서 해야 됩니다. 베지티블 다 개방했습니다. 사이드 쪽은 외부에서 말아 넣어야 되고요. 그리고 베지티블 후면 쪽은 내부에서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점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했는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만약에 이너 텐트를 달았을 때 사이드 쪽에서 스킨을 말아 넣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외부에다가 둔 것 같고요. 그리고 베지티블 후면 같은 경우는 이너 텐트 내부에서 외부를 스킨을 오픈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내부에서 열게끔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이너 텐트 한번 달아 보겠습니다. 얘는 그라운드 시트입니다. 이너 텐트 사면은 그라운드 시트도 같이 주는 것 같아요. 이것도 되게 좋네요. 근데 저는 오늘은 비가 안 오니까 그라운드 시트 없이 가겠습니다. 바닥 쪽은 이렇게 고리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요거를 걸어주고 위쪽은 오링에다가 아마 걸 수 있게끔 되어 있을 거예요. 뒤쪽 같은 경우는 여기 팩다운 2군데 있거든요. 그 중에 이 왼쪽에 해당하는 거 팩에 보시면은 오링이 있어요, 이 안쪽에. 그래서 오링에다가 이너 텐트 고리를 걸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걸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오링이 있거든요. 여기 오링에다가 이렇게 걸어 주시면 돼요. 얘는 또 특이하게 엄청 멀리 당겨서 이렇게 달아야 되나 봐요. 그리고 여기는 또 클립으로 되어 있네요. 이너 텐트 설치했고요. 이너 텐트 사이즈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m 10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 깊이 방향으로 2m입니다. 그리고 높이는 145cm 정도 되고요. 그래서 4인 가족이 충분히 눕고도 남을 정도의 공간이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메쉬로도 다 개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내부 보시면은 생각보다 가로가 굉장히 넓어서 쓰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깊이 방향으로 넓으면은 쓸데없이 남는 공간이 많아지거든요. 근데 얘는 딱 적당하게 2m 정도면은 충분히 매트 사이즈 정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킨 자체가 통기성이 있는 스킨입니다. 그래서 안에서 지금 외부가 다 보이죠. 굳이 메쉬가 아니더라도 아마도 통풍이 좀 잘 되는 그런 스킨인 것 같고요. 그리고 사이드 쪽에도 이렇게 다 메쉬를 다 열어둘 수가 있습니다. 뒤쪽도 당연히 열 수가 있고요. 뒤쪽은 완전 개방이랑 그 다음에 메쉬로 열 수 있는 두 가지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면 쪽에 보시면 이렇게 포켓이 있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거 이렇게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사이드에서 보시면은 이게 살짝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한 이유는 최대한 머리 공간이나 아니면 내부 공간을 조금 더 넓히기 위해서 이쪽을 이렇게 살짝 기울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스트랩도 굉장히 센스 있는 게 여기 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관하실 때 이거를 이렇게 걸어 주시면은 깔끔하게 딱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웃포스트의 가장 큰 독특한 점은 이 가이라인이 이렇게 체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다이니마 원단이 되어 있는 곳에 이 체인을 걸고 이 스트랩을 이렇게 걸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와, 이거는 강풍이 와도 절대 안 끊어질 것 같아요. 잘못 연결했네요. 클립이 있는 게 이 체인에 걸려야 돼요. 그리고 이 끈이 팩다운 하시면 돼요. 드디어 피칭이 완료했습니다. 처음 치는 텐트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긴 했는데, 확실히 본체만 설치할 때보다 이 베스티블까지 연결하는 게 손이 좀 많이 가긴 합니다. 하지만 그 손이 조금 더 감으로 인해서 굉장히 넓은 텐트가 만들어집니다. 이 텐트의 크기 같은 경우는 길이 방향으로 4m 40, 그리고 폭은 4m 정도 되고요. 높이는 2m 20 정도 되는 작지 않은 쉘터입니다. 여기에 이너 텐트라든지 집기나 이런 것들 넣게 되면은 4인 가족이 쓰기에는 조금 작은 그런 텐트 중에 하나가 되죠. 하지만 이렇게 베스티블로 확장을 시키게 되면 4인 가족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쉘터가 됩니다. 만약에 내가 1, 2인 캠퍼다 라고 한다면은
굳이 베스티블까지 연결하실 필요는 없고, 만약 3인 가족 이상이 된다면은 베스티블까지 연결해가지고 사용하셔도 충분히 좋습니다. 이 텐트 같은 경우는 이너 텐트를 달아놓은 상태에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분리했다가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너 텐트 설치하는 게 조금 부담스럽고 번거롭다 라는 분이 계신다면 다른 이너 텐트용으로 설치가 간편한 텐트를 사용하셔도 좋고, 여기 높이가 1m 4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백패킹 4인용 텐트 이런 것들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이 스킨의 내수압이 1000mm거든요. 제가 이때까지 많은 텐트들을 써보고 리뷰를 해봤지만 이 1000mm라는 스펙은 저는 처음 봅니다. 그래서 그 어떤 텐트보다도 굉장히 높은 내수압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정도 내수압이면 폭우가 내려도 정말 잘 버텨줄 것 같은 그런 스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스커트가 내부랑 외부랑 두 군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정도면은 바닥에서 바람이 뭐 흘러 들어오거나 이런 게 전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부 스킨 같은 경우는 결로나 이런 것들이 잘 떨어지게끔 측면, 벽면 쪽은 메쉬로 처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내부에서 봤을 때 이 시원한 개방감은 외부의 블랙 색감에서 주는 그런 무게감을 전혀 안 느끼게 하거든요. 그리고 외부에서는 내부를 보기 힘든 디자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내부에서 더 자연을 대비적으로 잘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텐트입니다. 그래서 이 텐트는 내부에서 봤을 때 비로소 이 텐트의 장점을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 텐트의 가장 아름다운 뷰는 이 반측면 뷰에서 봤을 때 이 텐트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블랙 톤의 텐트에서 실버 포인트는 정말 이 텐트를 시원하면서도 세련되게 보이게끔 하는 그런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내부 세팅 했는가 한번 보여드리고 리뷰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세팅 완료했습니다. 제가 앞쪽에 한 7-80cm 정도 앞에 공간을 두고 여기에 테이블 배치를 했고요. 그리고 1인용 테이블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로폭이 아무래도 4m가 되기 때문에 가로로 배치를 하더라도 한 8명까지 앉을 수 있고요. 만약에 세로로 배치했을 때는 거의 12명 정도 앉을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넓은 공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안쪽은 보시면은 제가 뒤쪽을 다 비워놨어요. 그래서 혼자 쓸 때는 솔직히 베스티블까지 연결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 공간만 해도 야전 침대 두고도 충분히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한 1, 2인까지는 본품만 가지고도 충분히 캠핑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측에다가 이제 페니트하고 이런 캠핑 박스 이런 거 뒀는데 중문각이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유 공간이 있죠. 그래서 이게 좀 많이 세워져 있다 보니까 캠핑 박스나 이런 집기를 뒀을 때 최대한 이 텐트 바깥쪽으로 배치할 수 있어서 그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아이캠퍼 그라운드에 아웃포스트 텐트를 피칭하면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설명을 다 드렸고, 총평을 하자면은 요즘 대에어 텐트 시대에 굉장히 반가운 새로운 폴 텐트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블랙 장비들을 선호하시는 분들한테 반가운 소식이 될 것 같은 텐트입니다. 아무래도 폴 텐트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리고 요즘에는 블랙 컬러보다는 좀 더 산뜻하거나 좀 밝은 색, 컬러풀한 그런 컬러들이 좀 유행을 하는 편이긴 합니다. 하지만 아이캠퍼 그라운드에서는 비욘드 다크 호리즌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오로지 블랙 스킨만 가지고 출시를 했습니다. 굉장히 용감한 선택이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물어보니까 향후에 다른 컬러에 대한 부분들이 혹시 출시될 계획이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처음 텐트를 만드는 브랜드 같지 않은 그런 포인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디테일들이 조금 살아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혼자서 피칭도 할 수 있고, 그리고 확장을 할 수 있다는 부분, 그런 부분을 인해서 빅돔 텐트에 비해서는 굉장히 공간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블랙 장비로 뭔가 이 장비를 전체를 다 통일시키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아웃포스트 텐트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처럼 이제 가족 캠핑을 했다가 솔캠도 했다가 아니면은 친구들과 같이 2인 캠핑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캠핑을 하신 분이 있다면은 이 아웃포스트 텐트도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거는 다 말씀을 드렸고, 혹시나 이 텐트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고 캠핑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다 졌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해주셔야 될 거 있죠? 구독,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안녕. 아, 예쁘다. 아, 참 예뻐. 확실히 확장을 해놓으니까 멋있습니다. 블랙이 주는 이 무게감은 다른 컬러에서 도저히 느낄 수 없습니다. 진짜 멋있는 텐트인 것 같습니다. 멋있어.